네, 안녕하세요. 박김환영입니다. 이번에는 벤츠부스입니다. 벤츠부스에 저희가 온 이유는요, 요번에 새롭게 EQG가 공개됐어요. EQG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기존 EQ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이 차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훌륭한 차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멋진 AMG GT가 신형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국에만 있는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E클래스, 당연히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잖아요. 그런데 그냥 E클래스가 아닙니다. E클래스 롱바디가 있으니까 이 E클래스 롱바디는 어떤 차인지, 한국에 가져오면 또 어떤 느낌이 들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E클래스 롱바디입니다. E클래스 롱바디 2350EL. 뭐 이렇게 많아? 2350E.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뜻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서 롱바디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롱바디 차들은 이렇게 L자처럼 생긴 이 표시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롱바디, 럭셔리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롱바디 있으면 좋겠는데 중국에만 있어서 좀 아쉬워요. 아니, E클래스 롱바디가 말이 돼? 라고 생각될 텐데 E클래스 숏바디하고 롱바디를 비교해보면 롱바디 비율이 은근히 더 멋있어 보입니다. 놀랍게도. 소프트 클로징을 안 넣어주는 벤츠 정말 말이 되냐? 소프트 클로징 좀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 생각보다 넓죠. 그래, E클래스가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중형차라 그러면 무릎 공간 이 정도 딱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 딱 꼬고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 우리가 원하는 건 뒷좌석이 넓은 차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넓어져야 돼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아, 좋다.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공조장치 스위치도 뒤쪽에 있고요.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 재떨이가 없는 게 희한하네요. 기존의 E클래스 L 같은 경우는 재떨이가 있었는데 재떨이가 사라졌네요. 스키스루 같은 건 없는데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수납 공간도 제공되고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둘이서 다 사용할 수는 없고 하나만 사용할 수 있네요. 덮개가 없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시트가 놀랍게도 시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앞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트 바닥이 이게 길어지고 좁아지곤 됩니다. 앞좌석을 뒤에서 밀어버릴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사운드도 지금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벤츠의 그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크기를 키우면서 더 럭셔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되고 그런 기능들이 아마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자동차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7.1.4, 그러니까 헤드마운트 스피커가 없어요. 헤드마운트 스피커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지금 사운드가 워낙 좋으니까 뭐 이거에서 더 바랄 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대망의 자동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QG입니다. 사실 이제는 EQG가 아니라 G클래스 with EQ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장난해요. 그건 사실 아무도 쓰지 않을 풀네임인 것 같고요. 일렉트릭 G클래스라는 게 실제로 사용되는 이름일 겁니다. 여기도 붙어있는 거 보면 일렉트릭 G클래스라고 써있어요. G580 뭐 테크놀로지 어쩌고 이거 없어요. 그런 거 안 씁니다. 새로운 G클래스를 봤을 때 어떻게 만족하세요? 디자인에서 좋습니까?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 않죠?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바뀐 거야? 앞쪽 그릴을 보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구멍이 여기 이렇게 송송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약간 좀 웃긴데? 아예 그릴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어 컨덴서라든지 그리고 냉각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뚫었다고? 여러 가지가 기존 G클래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램프 구성이라든지 라이팅 시스템 빼고는 그냥 뭐 G클래스잖아. 이런 부분 조금 다르게 생긴 거, 이런 정도의 디자인 차이. 카메라가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고요. 이거 맞아? 이게 요즘 시대에 이런 거 맞나? 굉장히 옛날에 10마일 범퍼가 있을 때 그때의 느낌이 떠올라요. 한번 닫아볼게요. 아, 소리 들어보셨어요? 소리. 이것이 바로 G클래스의 소리죠. 이거 70년 전통의 소리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느낌. 요런 고리를 이용해서 이런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요, 요거 이렇게 여기도 멈추고요, 여기도 멈추고요, 여기도 멈추고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열었을 때도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멈춰 있는다는 거지. 무단으로 다 멈출 수 있는 게 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잘 다치진 않아요.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남자의 차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이런 것도 사실 예전엔 타이어 여기 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타이어 달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지로 가면 안 돼.
전기 충전이 안 되거든. 그래서 타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수납 공간에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을까? 아마도 전기차 충전하기 위한 충전 소켓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지금 G바겐인데 이 정도의,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양산차라고? G바겐인데 맥스 10km, 아니 10km밖에 못 넣어? G바겐인데 너무 앙상하고요. 알리에서 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퀄리티예요. 응?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알리익스프레스 품질인데, 요거는 이렇게 요런 느낌이잖아요. 요거는 왜 요런 느낌이야? 이해가 안 되는 G바겐의 그 명성에는 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차에 여러 가지를 억세스하는 겁니다. 일단 차에 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앉아서 억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발판이 있는 거죠. 발판이 있어서 올라가야 될 텐데, 괜찮아. 네, 올라가서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짐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G바겐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모차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차에 실어 보셨어요? G바겐에 실을 때는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모차 밀고 다니다가 바로 여기다 탁 넣으면 돼요. 정말 편하죠. 일단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다 짐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든든하다 라고 생각하시던 그런 요소들, 일렉트릭 G바겐, 뭐라고 얘기해? G580 with EQ 테크놀로지, 일렉트릭 G 클래스를 보고도 아마 그런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전동화까지 갖춰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화가 됐지만 전동화된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실내로 넘어가서 정말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이 G클래스에 타는 법이죠. 차가 든든해.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내에 딱 들어오면, 오, 잠깐만, G바겐이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 핸들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바뀌고 이런 것들, 이런 꼼꼼하게 이 그래픽까지 다 바꿔놨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빠릿빠릿한 거 봐. G바겐 이렇게 빠릿빠릿합니까? G 스티어링이라는 게 있어서 이 차에는 4바퀴에 각각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터는 총 4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4개의 바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탱크턴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제자리에서 돌 수 있고, 오프로드를 올라갈 수도 있고, 코너링을 할 때 안쪽은 좀 덜 돌고 바깥쪽은 더 많이 돌고 하면서 코너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G턴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픽으로 나타나죠. 이름 자체가 무슨 G카페야? 이상한 이름인데, 아무튼 G턴 기능이 있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오프로드에서 아주 작은 스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G턴을 해볼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프로드 콕핏을 하게 되면 스타트랙, 이름 자체가 너무 웃기죠. 오프로드를 주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행했는지 지금 각도를 돌리면 1도 2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 콕핏 모양으로도 보여주고요, 트랙 모드로도 보여줍니다. 실제로 도로를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기록을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가 만약에 홈로를 갈 때 내비게이션 없잖아. 내가 갔던 길을 다시 찾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기록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콕핏도 내가 어떤 식으로 각도를 꺾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레코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도 기록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아마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4바퀴가 어떤 식으로 오르내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타이어 온도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GPS를 통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두 가지를 다르게 해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보면서 구동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양쪽에서 두 가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아주 재밌게 잘 만들어진 부분이네요. 본격 오프로더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로 오프로드를 간다는 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전기차인데 만약에 오프로드 갔다 전기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그게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뭔가 방법이 있는가 보죠. EQ 모드를 하게 되면 레인지라든지 컨섬션이라든지 차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근데 스위치 온을 해야지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스위치 온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지금 볼 수는 없네요. 기존에 있었던 G바겐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거기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더해서 진짜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매끄럽게, 그리고 여기 카본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카본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 사이에 요 파란색을 짰어요. 같이 요 스티치에 있는 요 파란색,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카본 안에다 색깔을 넣는 거, 이거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이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여기에 수납 공간, 여기에 USB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여기에 또 C각재까지. C각재에다 뭘 꽂으면 USB에 뭘 꽂을 수 없는 거,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벤츠가 다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이내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여기 오프로드 모드는 따로 없어서 그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프로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건데 오프로드 드라이브 모드도 하나 해주면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G바겐 같은 경우는 앞유리가 굉장히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고속을 달리거나 할 때 그렇게까지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됐을 때 당연히 앞유리를 어느 정도 좀 눕히고 좀 전기차 전용 디자인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냥 오프로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그냥 G바겐의 파워트레인만 전기차 모드로 바꿨다는 거,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만들었네. 굉장히 세련된 실내고 정말 70년 전통의 이 G바겐이 그렇게 올드하게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멋진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G바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아, G바겐은 도대체 생명이 어디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G클래스 뒷좌석은 뭐 당연히 사가셨죠. 뭐 충분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머리 공간 같은 거 당연히 좋고 G바겐의 뒷좌석은 뭐 많이 타보셨을 테니까 오늘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G클래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행이 가능하냐, 일단 배터리는 실리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을 실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의 용량은 무려 116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아요. 473km라고 합니다. 중국 기준은 아니고요. WLTP, 그러니까 유럽 기준이라서 473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400이 조금 덜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실리콘 배터리라는 게 굉장히 이 퍼포먼스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배터리여서 굉장히 험하게 사용해도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벤츠 측에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 SK온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리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새로운 파워트레인, 새로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낡은 얼굴을 갖고 있는 전기차,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AMG GT가 여기 있는데 지금 AMG GT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기존의 AMG GT보다 더 과격해졌어. AMG GT 자체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멋있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 AMG GT 여기서 봤을 때는 뭔가 삐뚤어 보이는데? 약간 이상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걸 봐도 관심이 안 생기시나요? AMG GT인데 뒤에 이렇게 플러그인을 꽂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AMG GT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인가? 모터를 이용해서 이 스포츠카가 살 길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한 발 먼저 공개하긴 했는데요. 간단히 보면 뒤쪽에 해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고요. AMG GT는 아시겠지만 뒤쪽에 트랜스엑슬이라 그래서 변속기가 뒤쪽에 들어가고 앞쪽에 있는 엔진을 뒤쪽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 있는 변속기로 바로 드라이브 샤프트를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후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열어보면요. 야, 진짜로 있네요. 핸드크래프트 이런 배지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핫V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트윈 터보 차저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많이 바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걸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 하이브리드를 더한 거예요. 잘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 거에서 변화하지 않고 거기 전기 파워트레인만 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쪽에도 하고 있고 이쪽에도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차는 4인승이죠. 당연히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 차입니다. 근데 좁아. 4인승 아니었구나. 2.5인승? 이렇게 하면 되잖아. 뒷좌석은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좁아. 힘들었다. 네, 어떻게 멋있습니까? 인테리어 멋지나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기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HUD라든지 이런 걸 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차장 모드라든지 자동차를 리프트하는 거, 이 앞부분을 올리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차선 중앙 유지라든지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벤츠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하다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아요. 근데 딱 앉았을 때 이 느낌이 자동차의 보닛이 내 눈높이에 딱 있는 거, 이런 것이 정말 내가 대단한 스포츠카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요. 보닛 위로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솟아있는 거, 이것도 차가 보통 차가 아닌 엄청난 퍼포먼스의 자동차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빨리 이 차를 몰고 서킷을 한번 달려보고 싶네요. 괜찮은데?
자체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멋있어지는, 왜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지? 왜 난리예요? 누가 오면 저렇게 되는 거야? 레이진 회장이다. 제가 레이진 회장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나 왜 여기 갑자기 중국 언론에 막 등장하겠네. 지금 이게 샤오미의 회장 레이진이 와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자동차들에 대해서 왠지 그래, 열심히 해봐, 내가 지금 차 만들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야 벤츠도 뭐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 얼마나 취재 열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레이진을 사진에 담고 싶어 합니다. BTS가 나오면 아마 이 정도의 관심을 긁어 모을 수 있겠죠. 레이진이 여기서 얼마나 유명한 존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존재냐면, 여기서는 레이진이 스티브 잡스고 레이진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폰을 처음 론칭할 때 폰을 옆에 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스티브 잡스처럼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서 발표해요. 일론 머스크처럼 자동차를 발표할 때는 일론 머스크 같은 옷을 입고서 합니다. 그리고 항상 트위터에 글을 남기듯이 바이두에다가 하나씩 글을 남겨요. 나 오늘 공장 갔는데 공장 캠 멋졌음,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인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난리가 나죠. 이렇게까지 좋아해? 누군가 한 명 깔리겠죠? 네, 오늘 누군가 한 명 깔리는 걸 볼 것 같습니다. 누구랑 얘기야? 벤츠 사장이죠. 그러니까 레이진 회장이 각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그 회사의 사장들을 불러서 사장들한테 격려하는 거예요. 고생 많았지? 야, 너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한번 봐달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레이진 회장은 여기 중국에서도 대부호죠.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샤오미 주가가 또 치솟아서 몇 천억씩 더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부자가 나 한번 봐주면 왠지 좀 뭐 되는 것 같잖아.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아주 난리 났죠. 지금도 계속 레이진 회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브랜드 사장들을 다 만나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만날까? 만나서 격려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남 광고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샤오미가 이제는 벤츠나 BMW나 이런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 나누는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전뿐이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친구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회사다. 샤오미 이제 가전회사로 보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저런 식의 제스처, 레이진은 이 마케팅의 천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자동차 브랜드로 격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하나. 네. 谢谢，接过一下，谢谢。 어떻게 한국으로 안 오나? 영어로 물어보세요. Mr. 레이진, 레이진, 미스터 레이진. why don't you come Korea someday? Welcome to Korea. 질문은 했습니다. 답은 못 받았지만. 네. 한번 한국을 좀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샤오미 전기차 한국에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레이진 회장은 빙그레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상 아니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샤오미가 나올 것인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 너무 작아요. 지금 15만 대 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수 있는 전기차들은 아마 너무 인기 많은 전기차들은 안 될 것 같고 조금 좀 떨어지는 전기차들, 그런 것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파도 같은 거에 쓸려갔다 온 것 같은데